안녕하세요. 공투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반도체 관련 국내 ETF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반도체 산업의 전망과 여러 ETF에 대해 완벽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산업 전망 중 D램의 전망에 대해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로 구분이 됩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이름 그대로 정보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대표적인 것들로 D램과 낸드 플래시가 있습니다. D램의 경우 PC에 많이 사용이 되죠. 세계 D램 시장 점유율을 보면 삼성전자가 41%, SK하이닉스가 26%로 매우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램 시장이 좋으면 당연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호재로 작용을 합니다. D램의 수요는 사이클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 이 구간, 이 구간, 이 구간에서 높은 실적을 기록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D램의 실적이 좋았던 2017년과 2018년에 삼성전자 영업이익을 보시면 53조 원, 58조 원으로 2019년과 2020년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그런데 2021년부터 이 사이클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게 여러 증권사의 예측입니다. 만약 이렇게 D램의 실적이 좋아진다면 삼성전자와 SK의 이익도 많이 늘어나겠죠. 다음은 파운드리입니다. 반도체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반도체를 설계하는 곳과 설계된 것을 제조하는 회사가 구분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설계만을 전담으로 하는 회사를 팹리스라고 부르며 생산만을 하는 회사를 파운드리라고 합니다. 현재 파운드리 업체의 시장 점유율을 보시면 TSMC라는 타이완 기업이 세계 1위, 삼성전자가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옆에 표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반도체 생산에서 첨단 미세 공정이 매우 중요한데요. 삼성전자는 2021년 5나노미터 공정까지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TSMC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다른 기업들의 기술은 아직 TSMC와 삼성전자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파운드리 기술이 TSMC와 삼성전자가 다른 회사들보다 우위에 있다는 뜻입니다. 위 기사를 보시면 파운드리 매출이 작년 대비 상승했다는 내용입니다. 즉, 파운드리 시장 자체가 좋아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삼성전자가 인텔로부터 반도체 위탁 생산 수주를 따냈습니다. 삼성전자는 올 하반기부터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 있는 파운드리 공장에서 인텔의 반도체를 생산할 예정이다. 다시 말해 인텔에서 설계한 반도체를 삼성전자가 돈을 받고 생산을 하는 것이죠. D램과 파운드리 모두 실적 증가가 예상되다 보니 증권사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국내 반도체 회사들의 실적 증가 및 주가 상승을 예상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키움증권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추천 종목으로 제시하며 그 이유를 D램 슈퍼사이클 진입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다양한 반도체 관련 국내 기업들에게도 수혜가 있을 것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현대차증권의 리포트에서는 2021년 삼성전자는 7나노미터 이하 파운드리 수요 증가에 힘입어 파운드리 매출액은 150억 달러를 기록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SK증권에서는 삼성전자를 추천하며 파운드리 매출 확대가 본격화되고 D램 가격이 상승세로 전환하면서 2021년 한국 증시는 반도체가 이끌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반도체 주식을 왕창 사야 되는 것 아니냐 라고 질문하실 수 있겠죠, 여러분. 제가 어떤 것을 사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기 전에 저의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반도체 산업에 대해 공부하면서 다양한 반도체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반도체 산업에 투자를 하면 잘 모르는 산업에 투자를 하는 것보다 낫다는 생각을 하고, 보다 안전한 투자를 위해 개별 종목보다는 ETF를 비교 분석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을 요약하자면 자산의 전부가 아닌 일정 비중만큼만 반도체 ETF에 투자를 하신다면 반도체 산업이 좋을 때 안정적인 수익이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내 반도체 관련 ETF라고 할 수 있는 ETF는 총 5종입니다. 타이거 200IT, KB스타 200IT, KB스타 IT 플러스, 코덱스 반도체, 타이거 반도체입니다. 5가지 ETF의 차이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타이거 200IT와 KB스타 200IT는 코스피 200 정보기술 지수를 추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ETF는 똑같은 ETF로 보셔야 합니다. KB스타 IT 플러스는 FN가이드 IT 플러스 지수를 추종하고 있고, 코덱스 반도체, 타이거 반도체 이 두 ETF는 모두 KRX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고 있습니다. 종목수는 전부 다릅니다. 1년 수익률을 보시면 타이거 200IT는 70%, KB스타 IT 플러스는 66%, 그리고 코덱스 반도체는 36.5%의 수익률이 났습니다. 수익률로만 보면 첫 번째 ETF가 가장 좋습니다. 각각의 ETF에서 삼성전자 비중을 보시면 타이거 200IT는 21%, KB스타 IT 플러스는 24%, 코덱스 반도체는 삼성전자가 없습니다. 반도체 ETF에 왜 삼성전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요? 코덱스 반도체 ETF의 기초지수인 KRX 반도체 지수는 S&P와 MSCI가 공동 개발한 긱스 산업 분류에 따라 분류된 종목의 산업 중 긱스 2단계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에 해당하는 종목으로 지수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즉, 예를 들어 SK하이닉스는 긱스 산업 분류에 따르면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에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하드웨어와 장비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부분에서 세계적인 점유율을 자랑하는 삼성전자지만 이 ETF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SK하이닉스의 비중을 보시면 19.2%, 9.1%, 21.2%씩 각각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비중은 타이거 200IT는 41%, KB스타 IT 플러스는 33%, 코덱스 반도체는 21%입니다. 그리고 모든 ETF에는 종목 비중 제한이 있는데요. 1년에 2번 종목의 비중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합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타이거 200IT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40%로 제한이 됩니다. 지금 40%가 넘은 것은 1년에 2번 비중 제한을 하지만 다음 변경 때까지는 제한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기간 동안 주가가 많이 오르면 비중이 조금 더 높아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큰 수치로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KB스타 IT 플러스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비중 제한이 35%입니다. 코덱스 반도체의 경우 비중 제한이 20%입니다. 즉, 여러분이 코덱스 반도체를 사시면 삼성전자는 못 가지게 되고 SK하이닉스도 해당 ETF에서 최대 20%밖에 차지를 못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종목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비중 상위 7종목씩을 가지고 왔습니다. 타이거 200IT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제외하고도 2차전지 종목인 삼성 SDI, 그리고 가전제품 종목인 LG전자 등이 들어있습니다. 즉, ETF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코스피 200 종목 중 기술기업에 해당하는 종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반도체 종목만으로 구성된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로 KB스타 IT 플러스를 보시면 앞에 ETF와 비슷한데 네이버와 카카오, NC소프트도 들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덱스 반도체, 타이거 반도체 ETF를 보시면 DB하이텍, 원익 IPS 등 반도체 관련주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코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어서 따로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생소한 종목들입니다. 아까 키움증권 리포트에서 적혀있던 몇몇 종목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ETF 비교를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KB스타 200IT ETF와 타이거 200IT ETF는 똑같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타이거 200IT가 더 거래 대금이 많아서 투자 시 안전하기에 타이거 200IT를 기준으로, 코덱스 반도체 역시 타이거 반도체보다 더 거래 대금이 높아서 코덱스 반도체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이거 200IT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비중이 40%, 3개월, 1년 수익률 모두 가장 좋았습니다. KB스타 IT 플러스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비중이 35% 정도이며 수익률은 앞서 말씀드린 타이거 200IT보다 조금 낮습니다. 코덱스 반도체는 수익률은 가장 낮지만 반도체 관련주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반도체 산업 전망이 밝다면 반도체 비중이 높지는 않지만 과거 수익률 높은 타이거 200IT와 반도체 종목으로만 구성된 코덱스 반도체 중 어떤 것이 더 나을까요? 저는 반도체 산업에 투자를 원하실 경우 두 가지 투자 방법을 각각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타이거 200IT를 추천드립니다. 이 ETF의 장점은 반도체, 전기차 등 유망 기술주에도 함께 투자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더욱 가속화되면서 여러 기술주들이 성장하면 수익률이 높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반도체의 비중이 40%에 불과하고 반도체 산업이 급격히 상승할 때 상승률이 조금 낮을 수 있겠죠. 두 번째 방법은 조금 독특합니다. 삼성전자를 50% 개별 주식으로 구매하고 코덱스 반도체 ETF를 50% 구매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500만원으로 주식 투자를 하시고 그 중에 200만원을 반도체에 투자를 하신다고 가정했을 때 200만원의 절반인 100만원으로 삼성전자를 구매하고 나머지 100만원으로 코덱스 반도체를 사는 방법입니다. 코덱스 반도체 ETF에 삼성전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국내에서 반도체에 투자를 하는데 어떻게 삼성전자가 빠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구매를 하실 경우 장점은 반도체 종목에 골고루 투자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반도체 상승장일 때 모든 종목이 반도체 관련주이므로 상승률이 높겠죠. 단점으로는 코스닥 종목의 비중이 40%를 차지한다는 점입니다. 코스닥 종목이 안 좋다는 것이 아니라 코스닥 종목은 가격 변동의 폭이 코스피에 비해 큰 편이죠. 그리고 반도체 하락장일 경우 전부 다 반도체에만 투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락폭이 크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수익률을 비교해보면 1번 방법 타이거 200IT의 경우 최근 3개월 61%, 1년은 70%입니다. 2번 방법으로 하면 3개월 수익률 48%, 1년 수익률 39%입니다. 1번 방법이 과거 수치로는 수익률이 더 높습니다. 그러나 미래의 수익률은 어떤 것이 더 좋다 말하기 힘들겠죠? 다음으로 전체 투자 금액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투자되는 비중을 보시면 1번 방법은 약 40%, 2번 방법은 약 60%로 2번 방법이 더 높습니다. 참고로 삼성전자의 최근 3개월 수익률은 43.5%, 1년 수익률은 42.6%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번 방법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2차 전지에도 따로 투자를 하고 있고 다른 기술주 종목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방법인 타이거 200IT에서 포함하고 있는 종목과 겹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반도체 종목에만 투자를 하고 싶어서 2번을 골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서 2차 전지나 다른 유망 기술 기업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시면 타이거 200IT를 선택하셔서 반도체, 2차 전지 등 다양한 기술 기업에 투자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하시고 반도체 산업에 투자하는 또 다른 방법도 찾아보시고 충분히 고민하신 뒤에 확신이 생기신다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산의 일부만을 안전하게 ETF에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 공투였습니다.